자, 지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입니다. A의 n제곱. 그래서 A는 뭐라고 불러주죠? 밑이라고 불러주고, N은 뭐라고 불러주죠? 지수라고 불러줍니다. 뭐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A의 n 거듭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뭐 A의 n승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친구도 많겠지만, 요거는 이제 옛날 표현이죠. 학교에서도 여전히 선생님들께서 A의 n승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의 n 거듭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일단 맞다가 됩니다. 넘어가고요. 제곱근 하자. 4의 제곱근입니다. 근이라는 게 뭐죠? 근이 뭐죠? 해, 근 같은 말이죠. 해랑 근은 같은 말이고 그게 뭐냐고? x. 방정식에서 주어진 식을 성립시키는, 만족시키는, 참이되게 하는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근, 해 이렇게 불러주죠. 그러니까 x를 제곱해서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성립시키는 근을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의 세제곱근입니다. 4의 제곱근이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x라면 8의 세제곱근은 x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x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식을 성립시키는 x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세제곱해서 8 되는 게 뭐 있어요? 2가 있습니다. 자, 16의 4제곱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x 4제곱이 16이 되게끔 하는 x가 16의 4제곱근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4제곱해서 16이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32의 5제곱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제곱근.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x 5제곱은 32가 될 거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참이 되게끔 하는 해는 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플러스 양수들의 제곱근들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음수들의 제곱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x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죠. 되나요? 네. 쌤 이거 저 모르는데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x는 뭘까라는 거죠. 되나요?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x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요거 세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8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4제곱해서 뭐가 나오는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x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뭐예요? 모르겠어요. 없진 않을 거고 모르겠어요가 정확한 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얘는 5제곱에서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32가 돼야 되겠죠? 되나요? 네. 그러면 5제곱에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x는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요거 5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32 되는 거, 요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게 있죠. 제곱근, 4제곱근, 제곱근, 4제곱근.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이냐, 세제곱근, 5제곱근, 세제곱근, 5제곱근, 홀수 제곱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자 볼게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제곱근, 제곱에서 4가 되는 x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몇 개? 2개입니다. 4의 제곱근은 2개가 되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예요? 3개죠. 쌤, 8의 세제곱근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죠. 자,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세제곱해서 8이 되게끔 한 x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3개가 되죠. 그 중에 우리는 뭐만 쓴 거야? 실근만 쓴 거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라는 거야? 허근이라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x 세제곱이 8이 되게끔 한 x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게끔 한 x는 뭐가 있느냐. 자, 요거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셔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데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가 뭐가 구해지고 2가 구해지고 여기서 x가 엑스칼리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근의 공식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지. 너 지금 이걸 굳이 들을 필요가 있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b가 얼마죠 지금?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게 되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12가 들어가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뭘로 뽑아내고 i로 뽑아내고 루트 12는 뭘로 바꿔주면 2루트 3으로 바꿔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2개의 근이 구해지면서 총 몇 개의 근이? 3개의 근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되나요? 여기서 지금 이걸 쌤 이거 저희가 못 구하는데요. 좆됐네요. 이게 아닌 거죠. 이거 못 구하셔도 됩니다. 인수분해 못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게 일단 2 정도 있다. 요거는 그래도 아셔야 돼요. 2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 요건 아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 이외의 것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되나요? 자, 다시 봅니다. 8의 세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8이 되게끔 한 x인 거죠.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근의 개수는 총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실근이 몇 개다? 1개다라는 거죠. 얘는 실근이 얘는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 중에 실근이 몇 개죠? 2개죠. 그 다음 자, 이번엔 16의 4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4제곱해서 16이 되는 다음에 4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는 몇 개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 중에 실근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나요? 그 다음 32의 5제곱근. 그러니까 다음에 5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는 근의 개수는 몇 개? 근의 개수는 5개인데 그 와중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다. 그리고 그 1개가 2다라는 거 정도는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그러니까 다음에 4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의 개수는 몇 개? 4개. 얘는 5차 방정식 만들어질 거니까 몇 개? 5개.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다? 실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중에서 실근은 몇 개? 0개죠.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는 허근이죠. 허근. 실근이 아니라 허근입니다. 되나요? i가 붙었으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인데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인데 그 중에 실근은 몇 개다? 1개다. 그리고 그 1개가 마이너스 2다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그럼 남은 2개는 뭐일 거야? 허근일 거라는 거지. 그 허근은 얼마야? 몰라도 된다고. 그건 안 물어본다고. 되겠죠? 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입니다. 4차 방정식을 만족시킨 x 4개죠. 그쵸? 그 4개 중에 넌 또 왜 왔냐? 네? 너도 들으려고요. 네. 4개인데 그 중에 실근은 몇 개다? 0개다라는 거죠. 몰라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 일단 몇 제곱 했어요? 4제곱. 짝수 제곱 했잖아요. 짝수 제곱하면 마이너스조차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되나요? 그러니까 짝수 제곱을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뜨려면 그 x 안에 뭘 담고 있어야 돼? i를 담고 있어야 돼. 되나? 그러니까 실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기 포기했다. 이름 뭐였지? 한우리? 힘들어요? 힘들면 들어가면 되는데.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입니다. 몇 개? 5개. 그 중에 실근은 몇 개? 그 중에 실근은 1개가 있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 제곱근, 4제곱근, 제곱근, 4제곱근, 짝수 제곱근이죠? 그 다음 세제곱근, 5제곱근, 세제곱근, 5제곱근, 홀수 제곱근입니다. 되나요? 네.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가 뜬다? 1개가 뜬다라는 거죠.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든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가 뜬다? 1개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그 앞에 숫자가 플러스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뜨고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뜬다? 0개가 뜬다라는 거죠. 자, 요걸 정리한 게 얘죠. 어쨌든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지수법칙을 못하면 지수 파트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우리가 일단 먹고 들어가야 돼. 이 문제는 일단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 맞춘다고 해서 뭐 등급이 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틀리면 등급이 떨어집니다. 되겠죠?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먹고 들어가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야. 문제가 나오죠? 좀 이따 우리 문제 볼 거예요. 문제를 볼 건데 문제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 만약에 홀수 제곱근이면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짝수인 경우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2개냐 없냐, 2개냐 0개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본다?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를 먼저 보신다고. 그리고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 1개.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면 실근의 개수 몇 개? 마이너스면 몇 개? 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다시 갑니다. 자, A의 n제곱근은 몇 개예요? A의 n제곱근은 몇 개예요? A의 n제곱근은 몇 개예요? n개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A의 n제곱근은 n개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뭘 물어보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본다라는 거야. 다시 갑니다.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무조건 n개입니다. 근데 그게 그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짝수냐, 홀수냐, 양수냐, 음수냐를 보신다라는 거야. 되나? 보자. 자,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의 제곱근은 몇 개? 49의 제곱근은 몇 개? 125의 세제곱근은 몇 개?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몇 개? 1의 4제곱근은 몇 개? 4개. 되겠죠? 내가 지금 실근은 따로 안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냥 제곱근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얘는 제곱근이니까 2개,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3개,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3개, 얘는 4제곱근이니까 4개 하실 수 있겠죠?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홀수를 찾는다고. 앞에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 1개라고. 근데 이제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플러스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돼요? 네. 근데 마이너스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0개. 없다. 0개가 되겠습니다. 알아먹나? 자, 풀어보세요. 나왔나? 보죠.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몇 개? 3개.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1개. 되겠죠? 10의 세제곱근은 몇 개? 3개.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1개. 1개. 마이너스 64의 4제곱근은 몇 개? 4개.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0개. 0개.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니까 0개 하시는 거죠. 그 다음 36의 4제곱근은 몇 개? 4개.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2개. 근데 지금 그 2개를 적어놨잖아요. 그쵸? 여기서 루트 6이 마이너스 루트 6이 정말 64의 4제곱근이냐 그거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얘는 맞게끔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설마 여기다가 루트 5를 쓰겠냐고. 그건 대충 봐도 틀리는 건데. 되나? 그래서 뭐에 집중하시라고? 개수에 집중하시라고. 그 숫자가 맞냐 틀리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수가 맞냐 틀리냐에 집중하시라고. 되겠죠?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근데 2개 적혀 있잖아, 그치?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루트 625의 4제곱근은 몇 개?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2개. 되나요? 얘가 루트 625의 4제곱 근이냐 아니냐는 것은 보지 말라고. 보면 더 헷갈려. 왜? 이게 맞거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x-1, x-2는 0. 이것의 근은 1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왜? 이것의 근은 1 또는 2예요. 1만 쓰시면 틀려요. 근데 1만 적혀 있으면 1 맞아. 맞아. 이게 훅 간다니까? 이게 훅 가요. 순간 맞는 것처럼 봐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 이거는 맞췄어. 이건 일단 맞췄어. 근데 답지 않은데 막 몇 번이야? 답이 틀려. 왜? 야, 이거 1 아니야? 1 아니야? 채점하는 그 순간까지 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숫자가 맞냐 틀리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개수에 집중하시라고. 아시겠지? 훅 간다, 진짜. 훅 간다. 작년에 작년에 어디서 나왔지? 기말이 없네. 어디서 나왔지? 자, 한번 해볼까요? 작년 고장구 시험지입니다. 네, n이 짝수일 때입니다. n이 짝수일 때 2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나요? 답이 5번입니다. 5번. 답이 5번입니다. 보죠. 자, 0의 제곱근은 뭐죠? 0입니다. 그렇죠? x를 제곱해서 0이 된대. 제곱해서 0이 되는 x는 0이죠. 0 제곱하면 0 나옵니다. 그래서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의 제곱근은 몇 개? 3개. 이게 여기 3개 적혀 있어야 되죠. 되나?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이러면 순간 혹한다고. 이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맞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81에 플러스 81의 4제곱근 몇 개?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2개. 근데 지금 몇 개 적혀 있어요? 1개 적혀 있죠. 개수에 집중하시라고. 되겠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보지 마시고. 이거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도 되죠. 3 말고 하나 마이너스 3도 적혀 있어야 되는 건데 3 또는 마이너스 3. 3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2개가 적혀 있으면 이게 맞는 건데 지금 3밖에 안 적혀 있어서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3이라는 게 4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3을 4제곱하면 81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 자체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개수에 집중하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짝수일 때 2의 n제곱 근은 몇 개? n개. 2의 n제곱 근은 n개. n제곱 근이니까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2개가 나와야 되죠. 짝수 제곱근인데 플러스면 2개, 짝수 제곱근인데 마이너스면 0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홀수일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걸 볼 필요도 없이 실수인 것은 무조건 몇 개? 1개가 된다라고 해서 5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 출제율 100%를 자랑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꽤 괜찮은 출제율을 보이니까 우리가 출제가 된다라면 지수 파트에서 정말 필요한 게 지수 연산이잖아요. 그쵸? 이 지수 연산 필요 없이 그냥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수 없어도 그쵸? 그냥 거기 적혀 있는 것만 보고도 그냥 뭐 눈으로 대충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밖에 안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좀 조심하시면서 진행하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지수 법칙 합시다. 자, 첫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미체는 아무거나 와도 되고 지수 자리에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하셨던 지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지수 법칙은 우리가 몇 학년 때 배운 거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셨던 거지만 이게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근데 어쨌든 이게 안 되면 지수에서 아까 그거 빼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좀 전에 제곱근 관련된 문제 보고 하나 빼고는 얘 모르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지수를 모르면 뭐도 안 돼? 로그도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안 돼 버리면 지수 로그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정말 한두 개 말고는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가 됩니다. 되겠죠? 지금 이제 시험이 빠른 친구는 2주 남았고 조금 많이 남은 친구는 3주 남았는데 조금 빠른 친구는 2주 남고 조금 많이 남은 친구는 3주 남았는데 어쨌든 이 지수 법칙을 마스터를 못하시면 이번 시험에서 지수 로그는 일단 다 틀린다고 보셔야 되고 그럼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수열은 뭐 얼마나 잘하겠느냐 한계가 있겠죠. 얘도 안 되고 수열도 안 되면 그냥 이번 시험은 그냥 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되나요? 네. 자, 지수 파트, 로그 파트에서 쌤이 그 특공대 프린트 100문제짜리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 어쨌든 하시는 데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번 시험은 빨리 접으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어차피 점수 뭐 이것이 안 진짜 울고 싶다 진짜. 괜찮아요? 눈 아파요? 어떡하지? 끕시다. 괜찮아요? 그럼 어떡하냐? 큰일 났네.
고생. 자,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공식이죠. 되나요? 부연 설명은 안 합니다. 언제 하셨던 거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하셨던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보시면서 적응하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 A의 M거듭제곱 나누기 A의 N거듭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경우가 나뉘는 거지. 뭐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큰 경우와 앞에 있는 지수와 뒤에 있는 지수가 같은 경우와 앞에 있는 지수보다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큰 경우에는 그냥 m에서 n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m과 n이 같다. 그러니까 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인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나누면 얼마 되죠? 1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앞에 것도 미리 하자. 그러면은 요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의 세제곱 된다는 거죠. 이게 나누기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에 2가 몇 개 있고 분자에 2가 몇 개 있어. 그럼 약분하고 나면 분자에 2가 몇 개 남아.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7에서 4를 빼서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나요? 네. 그 다음 2의 4제곱에서 2의 7제곱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가 분모로 깔릴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2가 몇 개 남아있을 거야? 2가 3개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가 되냐? A의 n-m분의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지수 법칙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네. 근데 경우를 나누지 말자라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로 진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곱하기가 지수끼리 더한다라면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 하자? 빼자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 2의 세제곱에서 2의 7제곱을 2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데? 1이 되는데 이것대로라면 2에서 지수에서 뭐랑 뭐를 3이랑 3을 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의 0거듭 제곱이 되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되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약속하자. 2의 0거듭 제곱을 앞으로 0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됐나요? 네. 되겠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7제곱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얼마가 돼야 되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거대로라면 뭐가 돼버린다는 거야?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약속하자. 얘랑 같다라고 약속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에 뭐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 0과 마이너스가 음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가 되는 거죠. 지수에 0거듭 제곱이 올라가면 밑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지수에 음의 정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 길어져라 뿅 해서 2의 4제곱분의 1이 되기로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A의 m거듭 제곱의 n거듭 제곱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 분배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수 분배는 분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에 대한 부연 설명은 얘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외워야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조건이 미체는 실수 전체, 그러니까 아무거나 와도 된다 이고, 지수에는 자연수만 올 수 있다 라는 거죠. 되나요? 근데 이제 이 지수 자리에 앞으로 0도 오고 마이너스도 오고 분수도 오고 루트도 오겠다라는 거야. 되나?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제약이 들어간다? 미체 제약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니들이 보실 거는 와 지수에 이제 자연수뿐만 아니라 와 0도 들어가고 와 마이너스 3도 들어가고 와 루트도 들어가고 2분의 1도 들어가고 3분의 1도 들어가고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미체 이제 더 이상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체 제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지수에 0을 넣었어요. 지수에 음의 정수를 넣었습니다. 이 옆에 지금 남자친구가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볼게요. 자, 지수 자리에 0과 음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요 공식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무슨 문제? 자, 요거 얼마예요? 3의 마이너스 4거듭제곱입니다. 요 마이너스 어떻게 해준다고요? 길어져라 뿅 해준다고. 그래서 3의 4제곱분의 1이 된다고.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0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0의 4제곱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0분의 1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0분의 1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뭐라고? 히읗이라 그랬습니다.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수학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로 나눌 수 없다? 0으로 나눌 수 없다. 1분의 0은 얼마예요? 1분의 0은 얼마예요? 0입니다. 이건 0입니다. 보여줄게요. 자, 아까 2분의 6을 해봅시다. 2분의 6이 얼마죠? 3이죠. 6을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3. 그래서 3이 나오죠. 되나요? 네. 그럼 얘는 0을 1로 나누죠? 그럼 1에다가 뭘 곱해요? 여기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되나요? 그럼 얘는 1을 0으로 나누죠? 여기다가 뭘 곱해야 1이 나와요? 없죠. 그래서 0분의 1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까지 잘랐고.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들어감으로써 그전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야. 중학생들한테 0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0이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에 자연수밖에 올 수 없었을 때는 0의 1제곱 얼마예요? 0의 2제곱은? 0의 3제곱은? 0의 100제곱은? 이렇게 됐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요 자리에 음의 정수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대신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없게 되었다? 0이 올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나요? 자,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하는 대신,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여기에는 봉인이 없어.
밑에 아무거나 와도 된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약이 없어. 근데 여기에는 자연수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약이 없고 여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거의 제약을 여기에 걸려있는 봉인을 조금씩 해제하는 거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까지. 그러면 여기에 봉인이 들어간다는 거야. 되겠어요? 네. 이제 여기에 정수가 올 수 있게 됨으로써 여기에 0이 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아이고. 자, 이번에는 지수의 유리수로의 확장이 들어갑니다. 좀 보죠.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됩니다. 그럼 x는 불만 루트 5가 되죠. 그럼 세제곱해서 6이 됩니다. 그럼 x는 있긴 있죠?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실근은 몇 개예요? 한 개 있습니다. 그쵸? 그 한 개가 뭐냐? 오이씨, 모르겠어. 있긴 있는데, 그치? 실근이 한 개는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어떤 느낌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오는 시점. 그러니까 제곱해서 5가 되는 x가 루트 5인 걸 모르는 그 시점. 그러니까 루트를 처음 배우는 그 시점에서는 제곱해서 5가 되게끔 한 x가 뭔지 모르죠. 지금 중학교 3학년 갓 올라온 애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어떻게 해? 자,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뭐 있어요? 에휴, 없어. 니들이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제곱해서 5가 되는 그런 숫자는 없어. 그래서 우리끼리 정하는 거야. 자, 일단 제곱해서 5가 돼야 되니까 5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씌워. 이 뚜껑의 끝을 조금 휘어. 그리고 얘를 앞으로 루트라고 불러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수냐? 제곱하면 5가 되는 수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네가 만들던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 우리는 그거를 누군가 정해놨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 아니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새끼손가락을 걸었을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하라고? 새끼손가락을 잘랐어야지. 아니면 새끼손가락 건다 뭐 했을 거야? 도장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그때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야지. 그것도 안 되면 도장 찍은 다음에 뭐 했을 거야? 사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뭘 했어야 돼? 손모가지를 잘랐어야지. 그치?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야지. 나한테 따질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자, 제곱해서 5가 되게끔 한 x를 다음과 같이 루트 5라고 약속했고 앞으로 그렇게 쓰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그쵸? 세제곱해서 6이 되는 x. 모르겠어. 정하자고. 어떻게? 일단 세제곱 6이 돼야 되니까 6은 일단 쓰고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비슷하게 쓰되 여기다가 이제 3을 쓰는 거죠. 조그맣게. 그리고 얘는 이제 앞으로 세제곱근 6. 세제곱근 6. 요게 루트 5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제곱근 5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세제곱근 6. 그리고 어떤 수냐? 세제곱을 하면 6이 되는 수다라고 약속하는 거야. 나한테 따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이미 옛날 사람들이 지금 이미 뒤지고 없는 사람들이 약속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놓은 거야. 나는 그걸 니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일 뿐인 거니까 나한테 따지시면 안 되고 학교생한테 따지시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봐봐. 요 3을 너무 크게 쓰시면 안 돼요. 조그맣게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세제곱근 6 이렇게 읽으신다고. 그리고 어떤 뜻이라고요? 세제곱을 하면 6이 되는 숫자다라는 거죠. 되나요? 근데 우리 지수 법칙 중에
지수 법칙 중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뭐 한다고? 곱한다고. 요런 공식이 있죠? 되나요? 그럼 봐봐. 얘랑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돼? 3분의 1이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세제곱근 6이랑 6의 3분의 1 거듭제곱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수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분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되나? 자, 그래서 지수가 분수, 그러니까 유리수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얘랑 같은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떤 거라 그랬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돼야죠. 그렇게 되게끔 하는 x 마이너스 3이죠. 되나요? 그럼 요거는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어떤 뜻이냐?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x. 아까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에 뭐가 들어감으로써? 분수가 들어감으로써 밑에 뭐가 올 수가 없다. 근데 여기 분명히 지수에 뭐가 옴으로써 밑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안 되잖아. 그럼 수학에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지, 수학에서는.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밑에 0뿐만 아니라 뭐도 올 수 없다. 마이너스도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0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면 뭐만 된다는 거야? 양수만 된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밑에 제약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왜 내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지수한 다음에 그 다음 뭘 배워야 돼요? 로그를 배우셔야죠. 로그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지수에서 밑을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지수에서 진수를 가지고 오죠. 이거 좀 이따 다 합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 지수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로그다라는 거지. 지수 밑에 있던 A가 로그에서도 무슨 역할을 한다? 민 역할을 한다는 거지. 여기서 A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고. 이거 시험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시험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되겠지?
근데 저기 있던 밑이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조건도 여전히 0보다 크다가 돼.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만빵.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로그의 밑이 0보다 커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질문하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설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로그에서 밑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수에서 로그를 땡겨온다고. 그때 땡겨올 때 밑을 그대로 땡겨온다고. 그러니까 지수에서의 밑 조건이었던 얘가 그대로 로그의 밑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로그 밑 조건 설명하고 있는데 왜라고 질문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것도 겨우 해봤자 한 문제밖에 안 돼. 지수에서 적게는 한 3문제, 많게는 한 4, 5문제 정도까지 나오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연산이야.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연산이에요, 연산.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면, 연산이 안 된다는 건 딴 게 아니죠. 지금 아까 여기 적혀 있었던 그 공식들, 지수 법칙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수 법칙들은 쌤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안 하시면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내가 시험에 나오는 거 내가 딱 보여줄게. 거기서 숫자 바꿔 낼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숫자가 바뀌면 못 풀어. 지금까지 시험이랑 다르단 말이야. 지금까지 시험은 그냥 숫자 바꿔서 내면 그 숫자 바뀐 걸로 그대로 풀어버리시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번 시험은 숫자가 바뀌면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나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수 법칙 좀 열심히 해주시고 특공대 100문제 제발 좀 풀어주시고 해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수 마지막 내용입니다. 대소관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대소관계. 우리가 중학교 때도 그랬었지만 지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죠? 지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미치입니다. 미치 같아야 아까 우리 여기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지수 법칙들을 쓰실 수가 있죠. 미치 달라지면 못 쓰지.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미치입니다. 근데 미치 달라. 그럼 그 다음 뭘 봐야 되죠? 지수를 봐야죠. 볼 게 지수밖에 없잖아. 미치랑 지수밖에 없는데 미치를 봤더니 달라. 그럼 볼 건 뭐밖에 안 남았어? 지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일단 미치를 먼저 보시고 미치 같으면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미치 다르면 지수를 보시면 된다는 거지. 대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의 100제곱이 커요? 2의 99제곱이 커요? 2의 100제곱이 큽니다. 이걸 니들이 지금 2의 100제곱을 암산을 했어? 2의 99제곱을 암산을 했어? 아니죠. 지금 미치가 쓴 상황에서 지수가 얘가 더 커버리니까 그냥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미치 크다고 해서 지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큰 건 아닙니다. 미치 1보다 작고 미치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입니다. 미치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즉 뭐 2분의 1 같은 거. 누가 더 커요? 여기 더 크다는 거지. 되나요? 1을 기준으로 미치 1보다 큰 경우에는 큰 게 커요. 근데 미치 1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반대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처럼
4가 커요? 3이 커요? 4가 크죠? 근데 마이너스 4가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3이 크죠? 요것처럼 요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플러스가 붙었는지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확인하셔야 되듯이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지금 이번에는 밑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밑이 다른 상황입니다. 뭐하지? 5의 30제곱이 클까요? 3의 뭐하지? 40제곱이 클까요? 둘 중에 뭐가 클까요? 5의 30제곱이 크겠냐? 3의 40제곱이 크겠냐? 3의 40제곱? 5의 30제곱? 자, 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밑이 다를 경우에는 뭐라도, 지수라도 같게 만들어 주자라는 건데, 지수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하지만 같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수 법칙을 이용하셔서. 되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는 3의 4제곱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이 125, 81의 10제곱. 누가 더 클 거냐는 거지. 이게 더 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는 밑부터 일단 맞춰놓고 대소 들어가시면 되고, 그때 조심하실 거는 그래서 그때 그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근데 밑이 다를 경우에는 지수라도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쌤, 밑도 다르고 지수도 이렇게 같게 만들어 줄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문제가 안 나오겠죠. 못 푸는데 그럼 뭐. 5의 3분의 1제곱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있다 칩시다. 누가 더 클까? 왼쪽 거? 일단 밑이 다른 상황에서 지수라도 맞춰주자라는 거지. 얼마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되죠. 그러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지수를 맞춰주실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되나? 그래서 25, 3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지. 되나? 자, 조금 달렸습니다. 기출을 좀 보죠. 이제 개념 설명은 맨날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고장 앉아있지. 고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 볼게요. 뭐 와우 하실 것도 없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 지수까지 문제 풀었어요? 아니요. 아, 풀었으니까 본 적이 없지. 아직 이제 풀고 있어요. 얼른 풉시다. 네. 자, 보죠. 3의 a 거듭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 거듭제곱이 5입니다. 그때 3의 a 거듭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 거듭제곱 27은? 그렇죠. 그래서 3의 3a 거듭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 그렇죠? 3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a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걸 구해줘라 라는 건데 얘가 결국은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t분의 1이 되죠. 되나? 네. 그러면 얘는 T의 그렇죠. 얘가 t의 세제곱이 되죠. 얘는 t의 세제곱 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공식. 플러스 T제곱 만약에 지금 이 공식을 모르시면 이 문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쌤, 지금이라도 외우면 안 될까요? 네, 빨리 포기하시기 나아요. 5의 세제곱 125, 5, 3은 15, 110. 그래서 분자 110. 분모는 그냥 5죠. 22.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더큰 대소로 어디요? 근데 T. 아, 미안합니다. T였습니다. 그냥 치환했어요, 치환. 근데 이제 다른 거 말고 지금 여기서 요 공식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친구는 질문을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근데 이 공식을 지금 모르고 있는 친구는 빨리 포기하시고 딴 거 하시는 게 나아요. 예, 다른 뭐 이게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네. 효율적으로 남은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쌤이 얘기했었던 건데 쌤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이제 재작년에 이거 나와!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만빵 뚫어! 근데 정말 단 한 개 학교에서도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 내가 만빵 뚫자고 얘기했었던 문제 중에 이렇게 치욕스러웠던 문제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중요해요. 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4점짜리 말고 3점짜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던져지는 문제 있잖아요. 그쵸? 10번 내로 그러니까 맞추라고 던져지는 문제, 쉬운 연산에서 곧잘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3점짜리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만빵 뚫자고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진짜 재작년에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정말 약속이 나온 듯이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쫄았지. 그래서 작년에 내가 만빵을 뚫었을까 안 뚫었을까? 뚫었지, 작년에도.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절대적이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학교의 시험에 나올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도 자신있게 만빵 뚫고 들어갑니다, 이 문제. 거세요. 싫어요. 자,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을 알아야지. 안 할 거야. 자, 5의 x 거듭 제곱이 10이랍니다. 2의 y 거듭 제곱이 10이랍니다. 3의 z 제곱이 10이랍니다. 자, 양변의 x분의 1 거듭 제곱식을 똑같이 해줍니다.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수끼리 뭐한다? 그럼 약분되면서 5만 남죠. 같은 방법으로 양변에 y분의 1, y분의 1을 해주시면 여기에는 2만 남을 거고 여기에는 10의 y분의 1이 생기죠. z분의 1, z분의 1을 해주시면 3은 10의 z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거 모양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봤더니 x분의 1, z분의 1인데 여기에는 y분의 2가 있네? 그럼 양변을 뭐 해버리면 돼? 제곱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y분의 2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을 만들어 놨죠. 이제 얘랑 얘는 뭐 해야 되는데 빼래. 얘랑 얘는 뭐 하래? 그러면 지수끼리 빼는 거는 거듭제곱끼리의 나누기, 지수끼리의 더하기는 거듭제곱끼리의 곱하기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를 10의 x분의 1이랑 10의 y분의 2랑 10의 z분의 1을 나누고 곱한다고. 돼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곱했으니까 우변에 있는 것들도 나누고 곱하겠지. 되나요? 그러면 좌변에서는 10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1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와우! 놀라워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쟤를 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되죠. 4분의 네, 그쵸. 혹시 모르니까 해줄게요. 그래서 4분의 1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학교 기출을 또 조금 보는 일이 있으면 네,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연산이죠. 이거 알아서 맞추세요. 맞추세요. 근데 이거 정답률 정말 낮습니다. 이거 정말 정답률 낮습니다. 이거 맞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로그 연산도 따라 붙죠? 로그 연산, 지수 연산 하나씩 나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 됐네요. 이번에는 어딜 보죠? 송호요? 송호를 봅시다. 자, 송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문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와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지수까지 푼 친구들 무슨 문제인지 알죠? 모르나? 이거 본 적 있다 없다? 넌 당연히 본 적이 없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으셔야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자, 지수연산입니다. 지수연산. 지금 지수랑 지금 나누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수랑 나누기 할 때가 언제냐면 등비수열의 연립에서 우리가 지수끼리 나누기를 하죠. 그쵸? 그때 내가 니들한테 팁을 줬잖아. 등차 수열의 연립은 다감을 할 거기 때문에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등비수열의 연립은 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니들이 나누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요령을 알려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묶어내라고. 자, 분자에서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A의 6제곱을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의 4제곱 플러스 A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분모에서도 묶어드리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제곱을 하시게 되면 여기 지수에 음수가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제곱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에 6제곱이 와야죠. 그 다음에 A에 1이구나. 약분되죠. 그래서 결국은 A의 마이너스 16 거듭제곱분의 A의 6제곱. 그래서 A의 미치 같은 거듭제곱끼리 나누기잖아. 지수끼리 빼셔야죠. 그래서 6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시면 6에서 마이너스 16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6에서 마이너스 16을 빼겠다고. 그래서 22. 22. 해당 이제 루트 씌우시면 11.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문제가 로그의 밑조건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저것들이 번갈아 감싸네. 다시 봅니다. 이거 출제로 괜찮았죠, 작년에. 그쵸? 내가 진짜 재작년에 깜짝 놀랐대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교과서에서 보셨죠? 지금 교과서 펴죠? 교과서 펴죠? 자, 아까 고전에서 출제된 문제랑 비슷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아까랑 차이가 있어요. 아까 거랑 차이가 뭐냐면 아까 거는 뭐의 a제곱은 뭐의 b제곱은 뭐의 c제곱은 10 해서 a를 받아줄 애가 b를 받아줄 애가 c를 받아줄 애가 있었어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받아줄 애가 없어. 그러면 그걸 내가 잡아주면 돼. 아무거나 잡으면 돼. 36의 a 거듭 제곱이랑 16의 b 제곱이랑 k의 c 제곱이랑 같다라잖아. 어떤 특정 값으로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특정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 잡으라고. 아무거나. 왜 하트예요? 내 마음. 아니구나. 아, 미안. 괜찮아요. 아, DJ. 몇 년 전까지는 그래서 좋아라 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마누라한테 해야지. 괜찮아요. 아들내미한테 사랑해 그러면은 나와. 자, 36의 a 거듭 제곱이 별이고요. 16의 b 거듭 제곱이 별이고요. k의 c 거듭 제곱이 별입니다. 그러면 넘겨준다고. 그럼 넘겨주고 나면은 36은 별의 a분의 1 거듭 제곱. 다시 보여줄게요. 양변에 똑같이 a분의 1을 해주시면 얘랑 곱해서 1 돼버리니까 36이 그냥 나오고 별의 a분의 1 거듭 제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는 16의 별의 b분의 1제곱. 얘는 k는 별의 c분의 1. 됐나요? 네. 자, 근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a분의 2가 필요해. a분의 2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제곱을 하시면 되죠, 그냥. 되나요? 네. 여기다가는 세제곱을 하죠. 그럼 여기다가도 세제곱을 하면 되죠. 얘는 4제곱을 하셔야죠.
그럼 똑같이 4제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잖아. 되나요? 네. 그래 놓고 얘랑 얘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뭐 해야 돼? 곱해야죠. 그래서 좌변끼리 곱합니다. 별의 a분의 2거듭 제곱이랑 별의 b분의 3거듭 제곱이랑 곱합니다. 그러면 좌변끼리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36은 6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6의 16은 2의 4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36의) 제곱이었고 16의 세제곱이었잖아요. 그쵸? 36은 6의 제곱. 그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셔서 6의 4제곱이 되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그래서 2의 12제곱. 우변끼리 곱했잖아. 그러니까 좌변끼리 곱해야지.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변 계산하시면 지수끼리 뭐 한다고? 더한다고. 됐나? 네. 근데 이게 뭐래? 얘가 C분의 4래. 근데 별의 C분의 4랑 뭐랑 같대? 그러니까 얘랑 K의 4제곱이랑 같대. 고로 얘랑 같다가 되죠. 그럼 얘도 지수를 뭘로? 4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3, 4, 12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러면 6의 4제곱 곱하기 8의 4제곱은 지수 분배에 의해서 6 곱하기 8의 4제곱 하실 수 있죠. 지수를 뿌려줄 수 있듯이 지수를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고잔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고잔이랑 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셨다라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송어 거였어요. 얘가 수준별이 있었나? 예. 언제 끝나요? 지금 끝내려고요. 기상교과서 수준별 발전 문제입니다. 그쵸? 요거는 시험 문제였고. 발전 심화. 자, 좀 쉬었다가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